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5학년도 미술 임용 경기 초수 합격생입니다. 네, 저는 2024년도에 희소 샘플러스 위상미술팀 직강을 수강하였고, 저는 연간 프리미엄 팩을 활용하여 복습용 인강도 수강하였습니다. 저 왼쪽 상단에 보시면 저 말이 씨가 되었다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이따가 제가 더 이야기하면서 저렇게 적은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합격 수기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목차입니다. 자, 기본 정보, 1차 준비 과정, 2차 준비 과정, 그리고 공부 꿀템 순서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 정보입니다. 저는 학교는 예고 졸업, 미대, 서양화 전공, 교육대학원 졸업을 했습니다. 자, 경력은 아동미술 알바, 그리고 교육봉사, 교생실습 이외에 교육 경험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논문은 쓰지 않았고 논문 병행 없이 대학원 마지막 학기 상반기에 공부 병행을 했습니다. 저는 공부 성향은 계획적이고 좀 성실한 편이었고요. 아침형 인간이고 절대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로 손으로 써서 하는 공부를 손으로 써서 하는 공부를 선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따로 서브노트는 만들지 않았고요. 그리고 대면 스터디, 카톡 스터디 등을 사용했고 임용 공부 전까지 표현 그리고 서양 미술사 외에 별다른 전공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받은 임용 성적은 사실 엄청 고득점까지는 아니지만 2차에서 뒤집어서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1차에서 컷 플러스 2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어서 1차 준비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24년 1월 1일에 노량진에 나와서 교육학 직강을 처음 들었고 25년 1월 23일에 2차 시험 면접을 마쳤습니다. 전체적인 준비 과정을 보면 1, 2월은 교육학과 전공 모두 기본 이론, 그리고 3, 4월은 심화 이론, 그리고 5, 6월은 기출, 7, 8월은 문제풀이와 모의고사, 9월에서 11월은 실전 적중 예상 모의고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11월까지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한 단권화입니다. 또한 전공 스터디 또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위상미술팀에서 직강팀에서 짜주신 대로 끝까지 진행했습니다. 12월 달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는데요. 1차 시험 끝나자마자 단 하루 쉬고 바로 도입했는데 정말 눈 뜨면 스터디, 그리고 밤 10시 실기 끝나고 집 와서 스터디 준비를 하는 등 1차 결과를 알기도 전에 바쁘고 힘들었어서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1월에는 1차 결과가 발표난 이후라 2차 준비에 매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노량진을 일주일에 6번 나가서 새벽에 나가 밤에 들어오는 그러한 일정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육학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교육학 스터디는 전혀 하지 않고 혼자 암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육학 영역들이 이렇게 다양한데 매년 그 중에서도 기출되는 5가지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수학습 및 방법, 그리고 교육행정, 교육심리 이 5가지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팁입니다. 또한 교육학이라는 것은 휘발성이 강한 그러한 용어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직강을 수강한 당일 무조건 복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백지 쓰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여기 PPT에 있는 사진처럼 이렇게 전공책처럼 문제풀이를 하다가 교육학에서 새롭게 알게 된 개념들을 교육학 기본서에 단권화를 하면서 여러 번 회독하고 서술하여 쓸 수 있도록 공부하였습니다. 자, 이어서 1차 전공 준비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교육과정을 암기해야 한다는 장지연 선생님, 위상팀의 장지연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1월 둘째 주부터 11월 1차 시험을 치기 하루 전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한 번씩 하루씩 2022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고등학교를 매주 백지 쓰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백지 쓰기를 혼자 하면 미루거나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게을러질까봐 위상미술팀에서 구성해준 1차 스터디원들과 함께 톡방에서 매주 목요일이라는 하루를 정해 백지 쓰기 인증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게 10월쯤 되니까 점점 틀리지 않게 되고 세부 목표 중고 그리고 영양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빠짐없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암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암기한다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동요를 붙여서 노래 암기를 하고 또 귀로 자주 들으니 저절로 쓰게 되어서 참 신기했습니다. 특히 이번 25 임용미술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는 해여서인지 교육과정 문제가 무려 11점이나 나와서 제가 이걸 암기했기 때문에 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전공 공부 스케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1월부터 11월까지 스케줄을 체계적으로 바꿔가면서 공부했습니다. 장지연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공부 방법과 복습 방법, 그리고 시간 요령 등을 그대로 의심 없이 따랐습니다. 1주 과정, 한 달 과정 등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짜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확실히 머릿속에 망각이 되는 시간이 짧아져서 이거 지난주에 배웠던 거에 더 덧붙여서 기억이 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지연 선생님과 윤진 선생님께 꾸준히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저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딱 말씀해 주셔서 제가 금방 개선하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단권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권화는 제가 이번 임용 공부를 하면서 정말 남들이 강조하는 만큼 저도 그 중요도를 알 수 있었다.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느꼈던 것인데요. 이 단권화란 것은 한마디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지식을 한 권에 모아서 여러 번 회독할 때 보기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자, 이게 단권화 예시 사진을 보여드리면 네, 이렇습니다. 책이 일단 엄청 두꺼워지고 정신 없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단권화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와 복습을 하다 보니 그에 대한 결과가 단권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축소 복사, 그리고 메모지 추가, 그리고 타이핑 등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에 따라서 단권화를 진행하면 됩니다. 네, 단권화 작업을 저는 3월 심화 강의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기본서를 기반으로 심화, 문풀, 11월까지 계속 단권화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 단권화가 밀리게 되면 복습할 시간도 참 부족한데 한눈에 배운 내용을 백과사전처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단권화가 절대 밀리지 않도록 복습하면서 그날 바로 진행하였습니다. 단권화 작업을 다 마치기 위해서 위상미술 강의가 끝나고 집에 오면 밤 9시고 밥을 대충 먹고 새벽 3, 4시까지 단권화를 마치고 잠든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느꼈고 단권화를 해두어서 모든 지식이 다 이 4권 단권화 안에 있어서 이 강사님들 위상미술팀이 강조하시거나 내주신 적중 문제들을 빠짐없이 한 책에 모아둘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다음은 공부 시간에 대한 것인데요. 네, 우선 저는 많이들 하시는 열품타, 열정을 품은 타이머, 그리고 구름이 캠스터디 모두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남과 더 비교하게 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안 그래도 이 시험 이름 자체가 중등 임용 경쟁시험인데 경쟁심을 부추겨야 할 만큼 제가 공부 의지가 없던 것도 아니었고 혼자서도 미루지 않고 스케줄을 잘 소화할 수 있다면 그냥 어제의 본인과 스스로를 비교하는 것이 저의 멘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1월 중순부터는 한 8, 9시간 정도 순수 공부 시간이 나왔습니다. 11월까지는 10시간에서 13시간 정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했을 때 다시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한 번 하고 안 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니까 10시간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1차 공부 과정 중 휴식과 멘탈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일주일에 1회
일요일은 무조건 휴식하는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날 저는 강아지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카페를 만나거나 가끔 친구를 만나서 공부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실제로 이 공부하는 상반기에는 정말 이 일요일 단 하루를 바라보고 6일을 버틸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저는 11월 마지막 주 일요일 날도 쉬었습니다. 붙을 사람은 어떻게 쉬든 뭘 하든 머리에 장기 기억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멘탈 관리도 임용 공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멘탈 관리는 위상쌤께서는 명언을 기본서와 프린트 등에 첨부해서 주시곤 하는데 저는 여기 이 말들이 굉장히 용기를 북돋아 주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터디 플래너에도 저는 이렇게 위상쌤이 주신 마음에 드는 명언들을 덕지덕지 잘라 붙여서 공부하면서 보곤 했습니다. 자, 이어서 2차 준비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의 시간표는 제가 1차 시험 결과 발표 전 12월 달의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우리 1차 합격 후 막판 스퍼트를 달리기 위한 시간표였습니다.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절대 못할 정도로 바빴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네, 특히 왼쪽 12월 시간표는 당장 내가 1차를 합격했는지 떨어졌는지 그런 결과도 모르는데 미친 듯이 스터디 준비, 실기 준비, 수업 실현 준비, 수업 나눔 준비, 면접 준비 이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시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12월 달에 1차 가채점을 하지 않고 바로 2차 준비를 했고 후회는 없습니다. 가채점을 괜히 했다가 멘탈이 나가신 분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본인을 믿고 2차를 바로 돌입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네, 1차는 스터디 없이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많은 합격자 수기를 봤을 경우 2차는 객관적으로 타인 앞에서 평가를 받아보고 실제로 많이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위상미술 2차 강의를 들었고 실제로 윤진쌤과 장지연쌤의 실현 코칭, 면접 코칭에서 아주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1차 시험 보고 휴식 같지 않은 하루 휴식을 하면서 그날 면접 스터디와 수업 실현 스터디를 임용고시 카페에서 구한 후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스터디에 돌입을 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1차 끝나자마자 스터디룸을 1시라도 빨리 예약하는 것입니다. 노량진에 그 많은 스터디룸이 이 시기가 되면 정말 다 차버립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실기가 있는 미술 과목이기 때문에 오전 황금 시간대 스터디룸 예약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희소 샘플러스에서도 그런 걸 대비해서 그 강의실 대여 이런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수강생들을 위한 학원이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자, 이어서 면접 스터디는 저는 타교과 경기도교육청 지원자와 함께 진행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포함해서 3명 모두 다 최종 합격을 했고 그중 한 분은 면접 만점이 나왔는데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경기도교육청 임용 면접에서는 시책 공부는 무조건 필수인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시책을 공부를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자신의 답변, 경험에 잘 녹여서 답변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업 실현과 나눔 스터디는 저는 미술교과 경기도교육청 지원자와 함께 했습니다. 보통 미술도 수업 실현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 동교과 이렇게 하는데 경기도교육청 특성상 수업 나눔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경기도교육청 미술 선생님들과 진행을 했고요. 이때 중요한 마음가짐은 경쟁자라는 생각보다는 함께 같이 붙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서로에게 의미 있는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실기는 4개 중 2개 선택을 했고 저는 평따를 하지 않고 12월 달에 임용실기에 들어갔고 저에게 수채화는 좀 익숙했지만 디자인은 생초보였는데도 합격한 거 보니까 좀 열심히 하면은 운도 따라주고 노력도 하고 하면은 끝까지 노력하면 붙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공부 꿀템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공기 30공입니다. 이게 타공기가 종류가 많지만
타공기보다는 가격대가 나가지만 이렇게 슬라이드로 종이를 넣고 밀면 바로 30개의 구멍이 생겨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단권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풀테이프랑 링 스티커입니다. 단권화 스프링 제본을 하다 보면 이렇게 기본서가 참 많이 찢어지는데 한 번 붙이면 다시는 잘 떨어지지 않아서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넘쳐나는 프린트물을 정리할 때 필요한 이 똑딱 링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모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없으면 공부를 시작을 못했을 정도로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했기 때문에 자, 예비 선생님들께서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자, 임용에서는 멘탈, 체력, 암기 싸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노력하지 않으면 운도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1월 달부터 나는 1년만 공부하고 그만둘 거라고 주변에 떠들고 다녔습니다. 부모님, 친구, 주변 지인, 심지어 여기 위상미술 선생님께도 저는 1년만 하고 안 할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녔는데요. 그렇게 입 밖으로 그렇게 뱉고 나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공부를 하다가 불안해지면 공부가 안 됐기 때문이니까 실행으로 불안을 덮어버리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아침 7시에 운동을 1시간 하고 잠시 책 안 보고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고요. 적당한 일주일에 하루 휴식을 하면서 소진이 오지 않도록 버텼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제가 24년도 작년 1월에 독서실에서 돌아오면서 다시는 공부를 1년만 하고 안 하겠다라고 그 눈이 왔길래 이게 눈 위에 입버릇처럼 한 번만 하고 다시는 임용 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이게 임용 초수 합격 이렇게 제 바람을 썼는데요. 지난주에 합격을 해서 기쁜 마음으로 예비 선생님들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발령을 받은 지금 저 사진을 보니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은 재밌지 않고 괴로웠습니다. 소수점으로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지고 붙을 것 같던 사람이 떨어지고 예상치 못하게 붙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내 자리는 한 자리쯤에 있다 이런 생각으로 버티신다면 불안이 좀 나아지고 공부할 힘이 생겨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두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